안녕하십니까. 배우락 위험물 산업기사 강사 여승훈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19년 위험물 산업기사 합격 전략 설명회라는 이름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력한 법의 규제가 나왔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 제1항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자, 이 말은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제조하거나 저장하는 사업장의 관계인은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해서는 제조소 등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를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선임이라는 말은 관할 소방서에 우리 회사는 이 위험물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을 채용을 했으니까 이분이 위험물 취급을 담당할 것이다 라고 소방서에 신고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 취급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라 하면 당연히 위험물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를 의미하겠죠. 그렇다면 위험물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는 위험물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채용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얘기죠. 또 한 가지는 같은 조 제15조 제7항에 보면은 제조소 등에 있어서 위험물 취급 자격자가 아닌 자는 여기에 선임된 정말 바쁘신 위험물 안전관리자나 혹은 안전관리자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대리자가 있습니다. 대리자가 참여한 상태에서만 위험물을 취급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출근을 했습니다. 자, A라는 사람이 위험물 취급 자격자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분의 일은 위험물을 취급을 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분이 정말 법에 맞게끔 일을 하시려고 하면은 안전관리자 여기다가 모셔두고 또는 대리자를 모셔두고 위험물을 취급을 해야지만 법에서 허용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분들도 정말 할 일이 많을 텐데 이분 때문에 여기 와서 앉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말이 안 되겠죠. 당연히 위험물 산업기사 위험물 자격증의 필요성이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이렇게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법의 규제로 인해서 꼭 필요한 자격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위험물 자격의 수요 증가입니다. 자, 현재 정확한 수치는 말씀드릴 부분이 아니겠지만 위험물 자격 취득자는 해마다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증가된 상태고요. 자, 위험물은 거의 모든 직종에서 취급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정유회사 그리고 석유화학회사, 자, 이런 식으로 알고 있는 것들은 당연히 여기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업종 말고라도 자동차 대시보드, 시트, 천장 전부 다 위험물 아니면 안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직종에서 다 취급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조선 마찬가지죠. 전부 다 합니다. 그리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로 인해 향후 법적 기준이 강화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이죠. 자, 최근에 경기도 고양시 저유소 폭발사고 있죠. 역시 위험물에 관련된 사고였습니다. 굉장히 큰 사고였죠. 그래서 위험물에 관련된 사고는요, 자주 발생을 하는 어떤 빈번도는 많다 적다를 떠나서 일단 사고 나면 어마어마한 규모이기 때문에 이런 법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기업 현장에서의 전문성 요구로 인해서 시험의 난이도가 높아질 수 있음. 그렇습니다. 실제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위험물 산업기사 필기든 실기든 문제 답만 외워서 합격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나 2, 3년 전부터는 그게 안 됩니다.
계속 난이도는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똑같은 문제를 똑같이 안 낸다는 거죠.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자, 그래서 그 이유 중에 하나도 기업에서는 전문성 요구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고를 일으키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안전관리자나 그 직원들에게 요구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위험물 자격은 수요가 계속 증가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에 위험물 산업기사의 활용입니다. 자, 정유 및 석유화학 관련 기업. 정유란 원유를 가지고 와서 휘발유, 경유, 등유 등을 만들어내는 공정을 가진 기업을 말하고요. 석유화학이란 이런 물질들을 가지고 석유를 가지고 화학적으로 반응을 해서 제품을 만드는 기업. 이걸 대표적으로 석유화학 관련 기업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음에 반도체,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련 기업. 조선소, 선박 관련 기업이나 그 다음에 공무원, 기타 위험물 관련 공기업 가산점 있죠. 자, 이게 굉장히 많이 쓰이는 쪽이고요. 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걸 먼저 취득을 하고 이 공부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다음에 노후를 위한 대비. 자, 이건 뭐냐 하면 실제로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나이하고는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일이 강도가 좀 약하고 위험물 안전관리를 위한 선임이 필요하다면 나이가 들어서라도 선임을 해야 되는 기업의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노후를 위해서 이걸 따두시면 분명히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들 학원에서 취업을 하고 또 이걸 활용을 한 사례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S전자. 이건 누가 들어도 아는 전자회사입니다. 여기에 안전팀에 위험물 산업기사를 취득하고 취업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도 1년에 한 번 내려와서 한 잔씩 하는 그런 우리 학생이었죠. 그 다음에 울산에 있습니다. J 위험물 저장소. 배에다가 위험물을 싣고 와서 원유를 싣고 와서 일단 이 회사는 탱크를 막 지어놓고 거기다가 위험물을 저장해 둡니다. 그리고 필요한 때 이렇게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업체죠. 외국계 기업인데 여기도 역시 취업을 한 사례가 있고요. 자, L 화학회사입니다. 여기는 취업을 했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 회사의 안전환경팀에서 단체로 수강을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이고 실제로는 퇴직 1년 앞둔 분도 와서 위험산업기사를 취득을 해서 나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회사에서도 단체로 필요로 하는 자격증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자, 또 한 가지는 S전지재료입니다. 원래 그 TV 화면 만들다가 지금은 전지 재료 만드는 회사인데 역시 S입니다. 같은 데죠. 여기도 안전팀에서 단체로 수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험물 산업기사는 취업뿐 아니라 실제 사업장에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치를 취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위험물 산업기사의 응시 자격. 자, 보통은 학력이나 경력으로 응시할 수가 있죠. 자, 보겠습니다. 학력은 큐넷에 응시 자격 자가 진단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서 인적 사항을 넣고 학교를 넣고 전공을 넣으면은 바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보통은 기계, 화학, 안전, 환경, 소방 이런 관련 직종이라면 대부분 다 2년제 대학 이상이라면 응시할 수 있고요. 물론 졸업을 하거나 2학년에 재학 중인 경우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4년제라면 졸업을 하거나 혹은 4학년이거나 3학년이거나 아니면 2학년까지 수료 2분의 1 이상을 수료한 상태에서
가능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자, 이게 아니라면 실무 경력이라 그래서 위험물 관련 직종 및 유사 직종, 유사라는 말에는 역시 기계, 화학, 안전, 환경, 소방 다 들어갑니다. 여기에 2년 이상 경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종류든 상관없이 모든 종목의 기능사 취득한 후에, 이게 취득입니다. 취득한 후에는 1년 이상 경력이 있으면 응시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가 정말 아는 분들은 아시는데 모르는 분들은 제가 됩니까? 라는 의문을 던집니다. 군 경력입니다. 소총 있죠. 소총, 그리고 운전병 등도 가능합니다. 의경도 주특기 코드가 소총 똑같죠? 가능합니다. 자, 이 군경력의 2년 이상의 군경력인데 훈련소 부분은 제외합니다. 훈련소 경력은 제외를 하고 2년 이상이 돼야 되지만 병이라면 2년이 안 되죠. 그래서 이때 역시 군대 가기 전에 기능사 한 개를 취득을 한 상태라면 1년 이상만 경력이 있으면 바로 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군경력에서는 여기서는 소총, 운전병, 화학병, 그 다음에 정비병, 그리고 기계 직군에 포함되는 포병, 거의 모든 종목들이 병과들이 다 해당이 되니까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 문의를 하고 싶다 그러면 좀 정확히 그러면은 휴넷 1644에 8000번 전화하시면 바로 알려줍니다. 그래서 여기를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군대를 제대하고 실무 경력이 따로 있으면 그 경력과 군 경력을 합산했을 때 2년 이상이 되면 역시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응시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네 번째로는 기능 경기대회 입상자입니다. 자, 이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어떤 대회격인데 입상 종목 구분 없이 입상자는 모두 다 응시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시험 과목 봐야 되겠죠. 자, 먼저 위험물 산업기사는 필기는 일반 화학 20문제, 화재 예방 및 소화 방법, 그리고 위험물 안전관리법 포함된 상태에서 20문제입니다. 또 한 가지가 위험물 성질과 취급이라는 과목인데 여기에도 위험물 안전관리법 포함이고요. 20문제, 총 60문제죠. 그런데 60문제 중에서 60점 합격입니다. 자, 60문제를 다 맞추면은 100점이죠. 그런데 60점이 합격이니까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60점 맞춰야 한다면 자, 이때 몇 문제를 맞춰야 하는지를 X로 두면 비례식으로 풀어볼게요. 자, 이렇게 곱하고 1에 곱합니다. 100 곱하기 X는 60 곱하기 60, X는 36 나옵니까? 그래서 36개 맞추면 합격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걸 왜 예를 드냐면 위험물 공부하기 전에 미리 한번 해보는 것인데 우리 위험물에 나오는 계산 문제는 거의 대부분이 이 비례식으로 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맛보기로 한번 보여드리는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위험물 산업기사는 60문제 중에서 36개를 맞춰야 되는데 대신 1과목에 대해서도 일반 화학도 과락 40점 8개 이상 반드시 맞춰야지만 합격이고 2과목도 마찬가지로 8개 3과목도 8개 이상을 맞춰야지만 합격입니다. 만약에 3과목을 합쳐서 총 60점 이상 예를 들어서 80 나왔는데 이 2과목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맞추고 이 과목을 7개 맞췄다. 그러면 합격이 아니라는 얘기죠. 과락으로 불합격입니다. 마찬가지
이 과목도 8개 이상, 얘도 8개 이상 맞춰야지만 합격한다는 부분 꼭 알아두시고, 자, 여기에 노란색으로 표시한 이 점수가 뭐냐면, 자, 우리 이 강의를 들었을 때 일반화학은 보통 50점 이상은 무조건 아무리 어려워도 이렇게는 충분히 맞춘다는 것이고요. 50점이면 20개 중에 50점이면 10개입니다. 근데 보통은 12개가 가장 기본적인 평균치입니다. 여기는 최소한의 점수를 나타낸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과목은 75점, 세 번째는 70점 이상은 반드시 맞출 수 있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죠. 다음에 실기의 경우에는 그리고 필기는 시간은 1시간 30분 줍니다. 그런데 1시간 30분 중에 2분의 1은 45분이죠. 아무리 빨리 풀어도 45분이 지나야지만 시험지를 제출하고 밖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시험장에서 참고하시고요. 자, 실기는 필답형과 작업형이 있는데 보통 하루에 다 씁니다. 첫 타임은 필답형 1시간. 그 다음 타임에 작업형 1시간인데 1시간 30분인데, 자, 작업형은 보통 한 30분 내에 다 끝이 납니다. 필답형도 1시간이지만 30분 지나면 나올 수 있는데 보통 이 시간 지나면 다 나온다는 거죠. 그만큼 공부를 했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혹시 시험장에서 제가 처음 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정말 빨리 풀고 빨리 나갔습니다. 그분은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다 아는 상태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그냥 포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빨리 나오는 게 좋은 것이 아니라 어쨌든 요만큼이면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이고, 작업형은 10분 만에 풀면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이렇게 실기 필답 1시간과 작업형 1시간 반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60점 합격인데 여기는 과락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필답과 작업형을 합쳤을 때 100점이거든요. 100점이. 그래서 그 100점에 대해서 60점만 맞으면 합격하는 것이라서 얘를 많이 맞추든 두 개 합했을 때 60점이면 합격이라는 뜻입니다. 다음 일반화학이라는 이 과목. 자, 얘가 좀 생소하죠. 전공자가 아니면 많이 생소하지만 여기는 실기에서는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가 없고, 나머지는 이 두 과목에 대해서 실기에서 시험을 치는데, 필답형이라는 것은 시험지에다가 직접 답을 적어서 그냥 제출을 하는 방식이고, 동영상 작업형 마찬가지입니다. 컴퓨터 화면을 보고 그 화면 참고해서 시험을 쳐서 시험지에 답을 적고 제출하는 방식. 보통 필답형은 13문제에서 14문제 정도고요. 동영상은 10문제인데 각 문제당 3점, 4점, 5점, 100점이 있거든요. 그걸 다 맞췄을 때 내가 받은 100점의 합이 바로 점수가 되어서, 이것 역시 노란 색깔의 숫자는 필답형은 보통 40문제, 40점, 그리고 동영상은 30점 맞으면 합격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숫자는 개인마다 다 달라서 그냥 제가 최소한 맞출 수 있는 점수 이렇게 정하겠습니다. 이보다 훨씬 더 높은 점수가 대부분이겠죠. 그 다음에 출제 경향 한번 보죠. 2018년 기준입니다. 자, 필기에서는 일반화학은 관연도 기출 문제에서 보지 못한 새로운 문제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화재 예방 및 소방법 역시 관연도에 비해서 신경향 문제가 다수 등장을 했고요. 위험물 성질 및 취급에서는 신경향은 크게 많지 않았지만 관연도 기출 문제와 동일한 문제입니다.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질문 형태를 약간 바꿔서 물으니까 공부를 깊이 하지 않으면 이해를 못하는 상황이 됐다는 얘기죠. 자, 이런 식으로 난이도가 조금 더 높아진 상태였고, 자, 실기는 해마다 계속 새로운 문제들을 추가하는 상태입니다. 추가하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워진다는 느낌을 훅 받는다는 그런 상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부하실 때
필기 강의 커리큘럼만 보시면은 자, 배우락에서는 기초화학 여기는 본문 이런 본문들을 강의 수강하기 전에 꼭 봐야 됩니다. 기초화학은 무조건 보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이 내용들을 이해하는데 쉽다는 거죠. 자, 이게 세 강이 있는데 꼭 제일 먼저 보시고요. 일반화학하고 여기에 따른 예제가 총 7강 준비되어 있고 화재방 및 소화방법하고 여기에 따른 예제가 총 4강입니다. 위험물 성질 취급에 관한 내용 역시 13강으로 구성되어 있고 제일 많죠. 그리고 관여도 문제 풀이 21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 수가 어찌 보면 왜 작아라 할 수 있겠지만 충분하거든요. 이만큼만 해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다 많다에 대한 부분은 의미가 없고요. 정말 필요한 것만 골라서 여기에 실어놨으니까 이것만 보시면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실기 마찬가지로 기초화학은 꼭 필요합니다. 자, 저기서는 원소 주기율표 이해라든지 원자가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강의하기 때문에 꼭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일반화가 안 나온다 그랬죠? 일반화가 없고 화재 예방 및 소화방법과 위험물 성질 취급이 총 14강으로 본문 구성되어 있는데 자, 이 내용들은 원래 필기 때 배웠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물론 약간씩 실기에만 나오는 부분들을 따로 체크를 해두겠지만 어쨌든 한번 배웠던 내용들이라 이렇게 14강으로 정리를 하고요. 역시 기초 문제는 똑같이 21강으로 2018년 4회조 최종까지 다 실려 있으니까 풀어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번에 합격하는 학습 방법글에서 자, 필기의 경우 과목별 학습 순서를 보시면 기초화학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조건 제일 처음입니다. 그 다음에 화재방 및 소화방법 좀 쉽다는 느낌의 과목 그리고 위험물 성질 취급을 다 한 다음에 일반화학을 공부하시는 경우도 가능하고요. 또는 기초화학 한 다음에 일반화학부터 하고 화재방 및 소화방법 그리고 위험물 성질 이 두 가지의 순서로만 하시면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크게 문제가 없이 진도를 나갈 수가 있고요. 자, 또 한 가지는 보통 화재 예방이나 소방법에 대해서 본문을 듣고 나면 여기에 따른 예제가 있죠. 이까지 하고 났을 때 관연도 기출 문제 이걸 풀어보려고 하는데 요거 하고 관연도 기출 문제 이 과목을 바로 푸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다 하고 난 다음에 이걸 다 보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건 개인별로 다 다르죠. 그런데 그 개개인의 성격입니다. 만약에 요거 하고 난 뒤에 나는 방금 공부했으니까 이 과목을 여기서 한번 보겠다. 상관없습니다. 대신 관연도 기출 문제, 화재 예방, 소방법 이 과목 공부하다 보면은 여기에 나오는 내용도 여기에 언급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건 안 배웠잖아요. 어떻게 할 거니? 그러나 강의에서는 그런 부분이 나오면 이건 왜 아직 안 배웠지만 왜 답이 이렇게 되는지를 알려드립니다. 미리 이 부분 설명드리니까 이거 하고 관연도 문제 요거 보고 싶은 분들은 그렇게 하시라는 거죠. 아니면 다 보고 전체를 다 봐도 된다는 부분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순서는 따로 없습니다. 그냥 개인이 하시고 싶은 대로 하셔도 된다는 거죠. 다음에 실기를 보시면은 실기는 역시 기초화학과 그리고 화학 반응식이 실기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필기에서야 이게 거의 안 쓰이죠. 한 10% 나오나? 필기에서는 의미가 없고요. 실기에서 거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비중 있는 부분이라서 화학 반응식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일반화학을 제외한 나머지 이 두 과목을 위험물 취급 실무라고 합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 포함해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요거는 순서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이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필기 예제
과연 시험 문제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보죠. 첫 번째 과목인 화재 예방 소화 방법 보겠습니다. 자, 옥외 소화전 설비 3개의 수온의 양은 몇 세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는가 물었습니다. 옥외 소화전이란 건축물 밖에, 옥외라는 말은 건물 밖이라는 뜻이거든요. 옥내 소화전은 건물 안이라는 뜻이고 옥외 소화전은 건물 밖이라는 뜻이죠. 자, 옥외 소화전 설비에 필요한 물의 양을 물었습니다. 수원양, 물의 양을 구하는 방법은 옥외 소화전은 13.5 세제곱미터 곱하기 설치되어 있는 옥외 소화전의 개수란 얘기죠. 그러면 개수 n을 곱하면 되는데 만약에 이 n 값이 4개 이상이라면 그때는 4개로만 곱해줘야 한다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만약에 3개 아니고 5개다. 그러면 여기다가는 5를 곱하는 게 아니죠. 얼마 곱합니까? 4를 곱하란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3개 있으니까 여기다가 3을 곱하면 되겠죠. 따라서 옥외 소화전 3개 설치되어 있으면 그때 필요한 물의 양은 3개 곱하기 13.5 세제곱미터입니다. 3 곱해볼까요? 제가 수학을 못해서 산수를 못해서 해보겠습니다. 3, 5, 15, 3, 3은 9, 10, 40.5인가요? 답은 3번이 된다는 거죠. 다음 과목에서는 질산을 분해시키면 발생하는 젓갈색 기체는 무엇인가? 자, 위험물을 반응시켜서 기체를 발생을 시키면 수소도 발생하고 산소도 발생하고 굉장히 많은 기체가 발생합니다. 오산화 이런 것도 있고요. 오산화인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거의 다가 그냥 백색 기체라고 외워버리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수소는 무색을 띠는 쪽이 더 강하지만 어쨌든 모든 기체는 다 백색이다. 이렇게 외워버리세요. 그러나 여기 나와 있는 질산, 육류위험물인 이 질산의 화학식이 HNO3입니다. 자, 이걸 분해시키면 발생하는 젓갈색 기체는 자, 이 분해 반응식은 어쩔 수 없습니다. 실험을 해보니까 H2O 나오고 NO2라는 건 나오고 육류는 원래 분해하면 산소 나오거든요. 이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있는 이산화 질소라는 이 가스만 색깔이 젓갈색이더라. 얘는 산소니까 백색이겠죠. 따라서 젓갈색 기체가 나오면은 볼 것도 없죠. 뭐라고요? 무조건 이산화 질소. 이산화 질소. 이거란 말입니다. 이게 바로 문제를 푸는 요령 중에 한 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음 1번아. 반감기. 생소한 말입니다. 그런데 단어 그대로 반으로 감소하는 데 걸리는 기간. 이 말이죠. 반감기. 자, 반감기가 오일의 물질 2g은 10일이 지나면 몇 g 남아 있을까? 자, 처음에 어떤 물질이 얼마 있었다고요? 2g 있었다고요. 그런데 반감기, 반으로 줄어드는 기간이 5일입니다. 2g짜리 물질은 5일이 지나면 반으로 주니까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1g 남아있겠죠. 그런데 시험 문제가 10일 경과했으니까 5일에다가 5일을 더 더해야 하겠죠. 그러면 1g짜리 물질이 또 5일이 지나면 반으로 주니까 0.5g이 되는 겁니다.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도 이산화질소. 이렇게 문제를 푼다는 겁니다. 이게 필기 예제고요. 자, 다음에 실기입니다. 자, 위험물은 필기와 실기가 같은 내용일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이 경우죠. 옥외 소화전 설비 3개 수온의 양은 얼마인지를 답하시오. 뭐 적으랍니까? 공식 적고 답 적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공식을 아까 13.5 세제곱미터 곱하기 몇 개였습니까? 소화전 개수는
3개란 말이에요. 이게 공식이죠. 답은요. 40.5 세제곱미터. 그런데 지금처럼 문제에서 단위를 물을 경우에는 단위를 안 써도 됩니다. 근데 가끔씩 얘를 안 물어요. 얼마 이상인가? 그러면 당연히 단위를 적어야지만 점수를 준다는 부분도 유의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질산을 분해시키면 발생하는 젓갈색 기체의 명칭을 화학에서 쉬우고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질산은 HNO3라 그랬고 분해를 시키면 H2O와 이산화질소와 산소 나온다는 건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젓갈색 기체의 명칭을 화학식으로 NO2죠. 이산화질소입니다. 자,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질산의 분해 반응식을 쓰시오 나올 수 있겠죠. 그 말은 이게 바로 질산이 분해하는 반응식이란 말입니다. 얘를 완성을 시켜야지만 답으로 인정하는 문제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강의에서는 이런 문제가 한번 나오죠. 그러면 이 답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런 문제도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것도 한 번 더 언급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미리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죠. 자, 여기서 화살표 오른쪽에 보니까 H 몇 개 있습니까? 2개 있네요. 왼쪽에는요?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앞에다가 2를 곱해줘서 수소를 2개 같게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 앞에 2가 곱해졌다. 2가 곱해지니까 N도 2개 돼버렸죠. 여기도 N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앞에다가 2를 곱해주고 산소는 3개가 앞에 2개 있으니까 3 곱하기 2는 6이네요. 6개를 오른쪽에 다 같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1개 있고 여기는 2는 4, 4개 있고 자, 6이 되려면 이거 5니까 얘가 1이 돼야 하죠. 그래서 0.5를 곱해주면은 1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질산의 분해 반응식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고 이런 내용들이 위험물 극히 일부지만 이렇게 강의가 진행된다는 것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본 강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강의를 일단 시작하시게 되면은 바로 합격입니다. 미리 합격 축하드리고요.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